김경래의 최강 시사. 예,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아마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일 겁니다. 속된 말로. 저 정도면은 아마 알 것 같은데 40대.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에 나온 당년정이라는 노래였죠. 장국영 씨가 이제 고 장국영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눈물 날라 그러네요. 자,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영화 스포 최강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스포일러 최강희 영화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OST를 저희들이 들려드린 이유가 있죠, 그죠? 네, 요즘에 이제 홍콩 시위 사태. 네. 억지로 한번 갖다 붙여봤어요. 네. 아니 그렇지는 않죠. 홍콩 영화. 이게 영웅본색이라는 게 몇 년도쯤에 나온 영화죠? 이게 1986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난리 났었죠. 그때 저희 반 학생들이 전부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 네. 주윤발은 성냥개비를 입에 물었을까요? 나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일을 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폭의 시그니처죠, 그냥. 아하. 갱스터니까. 예. 예, 거기다가 뭐 동전을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돌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교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줬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죠, 청소년들한테. 전 달러로 담뱃불을 붙이는 네, 모습 맞습니다. 있잖아요. 뭐 정말 어이없는 장면이긴 한데.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네. 특히 그 주윤발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조직의 형이죠. 형의 송자호 씨가 연기를 한 네. 조직의 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왜 쌍권총 들고 탁 그 룸사롱으로 들어가는 씬이 예. 있습니까? 바바리 코트 있고요. 예, 바바리 코트 있고. 그래서 총 한 자루는 또 화분에다 탁 숨겨놨다가 나중에 또 쏘죠. 예. 그 장면은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명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꺼낸 게 네. 이게 1986년도 즈음에 나온 영화라고 네. 보면은 이게 홍콩 반환이 네. 홍콩이 이제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영국에 조차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반환이 1997년에 됐단 말이에요. 네. 예. 대략 10년 전에 나온 네. 영화예요. 네. 근데 이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홍콩 반환하고 이런 어떤 조폭 영화, 영웅본색 같은 조폭 영화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세기말적 우울감, 근데 이런 것들이 불안증이죠. 불안증 같은 것이 이제 그때 당시 1980년대에 한참 전성기를 맞았던 홍콩 누아르죠. 예. 오우삼 감독으로 대표되는 홍콩 누아르 영화의 전성기에 어떤 집단 심리적 그 백그라운드가 됐다. 이렇게 이제 평론가들은 보고 있어요. 실제 영화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읽혀져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홍콩 영화들하고는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80년대 이후에 예. 우리가 자주 잘 알고 있는 영웅본색을 비롯해서 뭐 첩혈상홍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 조폭 누아르, 예. 그 조폭 누아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홍콩 누아르, 홍콩 누아르. 누아르. 예, 정확하게 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조폭이긴 해요. 근데 예. 어쨌든 그 홍콩 누아르 영화들이 등장한 누아르라는 말 자체가 그 블랙이란 뜻이잖아요. 불어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음울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누아르 영화들이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갑자기 홍콩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은 왜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 같은 거 있죠. 아하. 이게 사실은 150년 동안 물론 뭐 영국의 식민지로 사실상 식민지로 네. 있다는 것에서 이제 독립되는 거잖아요. 본토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좋아할 네. 수 있는 건데. 예. 그게 150년이면은 세대로 치면은 뭐 한 4세대, 5세대 정도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 사회 체제에 적응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 체제에서 벗어나서 중국으로 반환이 됐을 때 네. 완전히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 어떤 간섭이 들어오게 될지 또 본인들이 누리던 어떤 일상의 룰이 어떻게 깨질지 예.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은 뭐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불안감이 그 홍콩 누아르라고 하는 장르적 틀 안에서 네.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바로 그런
미래를 알 수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네. 그런 그 홍콩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아하. 것들이 투영돼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아주 직접적으로 투영된 건 아니에요. 예. 아 그런 정서가 읽힌다. 네, 정서가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아. 어찌됐든 모든 창작물은 예. 다 당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의식 또는 무의식이 투영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980년대 홍콩 사회를 살아가는 창작자들이나 혹은 그 시민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예. 거기에 이제 스며들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봐봐야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중학교 때였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막 와 멋있다. 네. 장국영, 주윤발 와 이게 뭐 끝장난다. 막 이런 분위기로만 봤는데 지금 다시 보면은 아마 방금 말씀하신 시대의 어떤 정서, 네. 홍콩의 어떤 정서를 한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네. 한번 보고 싶은데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홍콩이 80년대 들어서 이런 느와르 장르가 네. 갑자기 이제 득세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는 홍콩 영화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무협 영화 아니었나요? 예, 그렇죠. 이제 1970년대에는 주로 이제 호금전이라는 감독으로 대표되는 무협 영화가 전성기를 맞췄고요. 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이소룡을 빼놓을 수 없고 이소룡, 예. 그다음에 성룡. 성룡, 예. 근데 성룡의 영화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 1980년대에 나온 성룡 영화들 폴리스 스토리라든가 그렇죠, 예. 뭐 많은 성룡 영화들 보면 굉장히 유쾌해요. 아하. 예, 액션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쾌하고 성룡 특유의 그 아크로바틱한 액션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어떤 쾌감과 웃음을 안겨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밝은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영웅본색을 기점으로 해서 네. 홍콩 영화가 쑥 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홍콩 영화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네.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2000년대 이후에 네. 또 새로운 홍콩 누아르의 또 전성기가 도래합니다. 이게 이제 아하. 하나의 홍콩 영화의 자산이 된 거죠. 아하. 근데 이런 첩혈상웅이라든가 첩혈상웅 아까 영웅본색이라든가 뭐 첩혈상웅 뭐 이렇게 비슷한 제목들 진짜 많아요. 첩혈가둔이 뭐 천장지군이 막 이런 어떤 느와르가 득세를 한 이후에 갑자기 또 이상한 영화가 나와요. 네. 홍콩에 지금 기억하는 게 그 왕가이로 대표되는 굉장히 알 수 없는 스타일의 영화가 네. 나오고 네. 그것도 어떤 이런 홍콩의 반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왕가이라고 하는 감독은 워낙에 뭐 특출난 재능을 가진 네. 감독이고 또 홍콩 영화가 워낙 그 저변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런 네. 감독이 배출될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홍콩 영화의 어떤 다양성이 이제 발현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왕가이 감독을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무협 아니면 누아르 천편일률이었던 아니면은 도박 영화 뭐 이런 거. 아 주성치 도신. 그런 특정한 또 홍콩 영화를 상징하는 특정 장르에서 벗어난 이방인이 갑자기 이제 시쳇말로 갑툭튀한 거예요. 아하. 그게 바로 이제 왕가이 감독이죠. 천재가 갑툭튀했군요. 예. 근데 이제 왕가이 감독은 굉장히 스타일리스트한 영상 미학을 추구하는 네. 또 뭐 이야기보다는 화면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영상 미학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홍콩 영화를 알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사실은 이전의 홍콩 영화들은 약간 좀 뭐랄까 좀 물론 재미는 있습니다만 작품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맛이 또 있었어요. 예. 약간 유치한 맛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왕가이 감독이 등장하면서 중경삼림이라는 영화가 딱 나온 거예요. 그게 1990. 예, 4년인 것 4년? 같습니다. 예, 1994년에 중경삼림이라는 영화가 딱 나왔는데 네. 그 영화는 뭐 많은 분들이 그 영화의 내용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노래는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노래는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왕정문이라는 예. 그 여배우가 맨날 틀어놓고 있는 그 음악이 예. 패스트푸드점 그 점원으로 나오고 네. 그 양조위가 연기한 그 경찰도 이름도 없어요. 그냥 663이에요. 아하. 거기서 이제 그런 번호로 부르거든요. 뭔가 세련된 느낌인데요. 네. 그 금성무라는 배우도 나오는데 금성무는 223이에요. 경찰인데. 경찰 223, 예. 경찰 663. 근데 여기서 이름을 가진 유일한 배역은 이제 왕정문이 연기한 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짝사랑하죠.
양조위를. 그래서 예. 양조위가 없는 사이에 몰래 양조위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온갖 청소 다 해주고. 가택 침입이군요. 예, 가택 침입하는데 아주 좋은 가택 침입이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예. 중경삼림이라는 영화가 홍콩의 반환 한 3년 전. 그러니까 직전이에요. 예, 그죠?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 직전의 홍콩 사회의 분위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어요. 아하.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영화에 굉장히 다양한 상징과 은유의 장치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대표적인 게 그 임청하라는 배우가 연기한 그 금발머리입니다. 그건 이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금발머리 마약 판매업자예요. 아하. 근데 금발이고 마약 이 예. 두 가지를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뭐가 연상됩니까? 아, 서양 아편 전쟁. 네, 아편 전쟁이죠. 홍콩이 아니,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예. 왕가희 감독이 그걸 아주 의도했다라고 얘기를 예.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든지 하여튼 영화라는 것은 그 시대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양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홍콩을 빼앗은 영국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청아가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제 금성무는 또 그 경찰인데 그 헤어진 여자를 못 잊어서 네. 통조림을 사 모으는데 그 통조림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맞아요. 그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97년이 유통기한이었군요. 97년은 아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상징으로 보면은 상징이죠. 예.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유통기한이 끝나는 날, 이제 이 바에 들어오는 첫 번째 여자하고 내가 사랑에 빠지겠다라고 하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에 반환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마침 금발머리 임청아가 맨 마지막 영화 속에서 그 자기 금발 가발을 벗어버리고 검은색 머리로 돌아옵니다. 아하. 이거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아니, 다시 봐야겠네요. 제가 예. 같은 영화를 봤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런 그 상징적인 예. 장치들이 그 영화에 어느 정도 등장을 아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보시면은 다른 게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대사가 네. 있었어요.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으면은 네. 한 10,000년쯤 됐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이렇게 약간 고백할 때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써먹는, 네. 뺏겨먹는 이런 대사인데 네. 아마 뭐 그런 것도 같은 연장선이 아니었을까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어찌됐든, 이 지금 홍콩 영화가 지금의 어떤 홍콩 시위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한번 쭉 돌아보는 건데 아직까지 한 반밖에 못 왔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은 이 이후의 홍콩 영화는 네. 그렇게 대중적으로나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소구하지는 못했던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해요. 뭐 80년대 비하면은 이제 홍콩 영화의 전성기는 우리한테는 끝났죠. 그렇죠. 그러나 홍콩 영화는 아직도 명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네. 지금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홍콩과 중국의 합작 영화가 아주 큰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반환 이후에 홍콩 예. 영화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거는 반환 사실 이하의 홍콩 영화는 중국이 대륙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다만 이제 무간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무간도라는 무간도. 영화 예. 또 사실은 홍콩 반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홍콩 사회의 그 뭐랄까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양조위가 그 조직에 잠입한 경찰로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뭐 그 다른 캐릭터가 이제 또 조폭에. 경찰로 이제 위장한 예. 조폭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국 영화 뭐 신세계하고 구도가 좀 비슷하죠. 신세계가 그 영화 벤치마킹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무간도라는 영화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냐 아니면 홍콩이냐 아하. 이게 헷갈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설정으로 자신들의 혼란된 정체성을 투영하고 있는 건데 이제 예.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결말이 중국 버전하고 홍콩 버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요? 예, 처음 홍콩 듣네. 버전에서는 예. 결국 양조위가 죽어요. 예. 예, 죽어서 나중에 이제 그 이제 상대방이 되는 그 예. 배우가 결국은 이제 진짜 경찰로 거듭나는 그래서 끝나거든요. 사실은
갱스터인데 예. 경찰이 돼버리면서 끝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의롭지 못한 엔딩이죠. 예. 근데 이게 중국 본토에서 개봉할 때는 결말을 바꿔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서는 그런 결말을 인정을 안 해요. 하하. 어떻게 경찰을 죽인 인간이 예. 붙잡히지 않냐. 예. 처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예. 그래서 유독화죠. 유독화가 붙잡히면서 끝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중국의 그 기준하고 홍콩의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아, 그것도 좀 약간 의미심장하네요. 그래서 뭐 구도가. 또 예. 의미심장한 다른 사례는 이제 새끼 같은 영화. 예. 새끼 같은 영화는 중국에서 개봉 못했죠. 리안 감독의. 예, 너무 야해서. 아, 야에서. 근데 홍콩에서는 개봉했어요. 그래서 아하. 홍콩에서 개봉하니까 중국 본토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영화가. 그래서 왜 보고 싶었을까요? 야하니까. 그래서 홍콩으로 막 들어와서 봤대요. 아하. 근데 어찌됐든 그 영화 때문에 지금 뭐 김태훈 감독 부인이시죠? 탕웨이. 아. 그 탕웨이는 중국에서 활동 금지가 됐었죠. 아하. 근데 뭐 최근에 풀리긴 했습니다만. 분당댁인가요? 네, 분당대. 예.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중국 본토와 그다음에 홍콩의 어떤 창작에 대한 어떤 예. 기준이 다르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송환법에 반대하는 그 홍콩인들의 시위